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할게요. 예. 네. 지금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용한이고요. 여기 소개할 첫 번째로다 제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번역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스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좀 죽은 지 오래됐고요. 협동조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틀립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트럭에다가 이제 채소 싣고 다니면서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지에서 직접 그 식료품 떼다가 팔고 한다 보니까 가게집에서 파는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상인들이나 나중에는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대기업이나 뭐 언론, 정치계 이런 데서부터는 굉장한 그 반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이겨서 엄청난 규모의 갑부가 됩니다. 전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회사가 몇 개를 거느리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커지는 사람인데 스위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도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전 재산을 협동조합에다가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 미그로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요. 요게 이제 고틀립 두트바일러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해서 10월 5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 2년 전까지 이제 성공에 대해서 외래 교수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 스님 소개해 주신 대로 댕구리 협동조합, 댕구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네일 텐데 고덕면에 동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평택시 거의 다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루트라고 하는 전시관이 지금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마을에 그 루트라고 하는 그 집, 그 어르신들은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상속을 해줬는데 그 아들의 상속받은 아들의 누님, 그 누님이 장애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32인가 나이가 그런데 아주 중증 장애라 엄마도 잘 의사소통하기가 물론 엄마는 제일 잘 되는 분인데도 가끔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중증의 따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장애인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했던 곳이 그 친정집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상속받은 그 집. 그 집에서 모여서 공부를 한 10개월 남짓 책을 4권을 떼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이제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협동조합이라는 거 만들어보자.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 때 스페인의 유명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도 몬드라곤이라는 게 그 마을 이름이더라.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회사 이름에다가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에 댕구리 협동조합이라고 했고요. 이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좀 어우러지자 이래가지고 함께 사는 둥근 세상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좀 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부모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실무 일 좀 도와드리고 문서 작성해드리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지금까지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자격을 따고 이제 작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협동조합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조금 먼저 도착해서 스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OBC 더원 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인수한 후배들이 저보고 프로그램 좀 진행 좀 맡아달라고 해서 상시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수시로 가서 혹은 밖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을 인터뷰한다 그러면 스님이 방송국으로 오셔도 좋지만 현장으로 수도사를 제가 방문해서 저기 이성민 PD하고 같이 카메라 들고 와서 인터뷰하고 한 15분 길다 그러면 그런 꼭지 한 2꼭지, 3꼭지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님한테 전화상으로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얘기는 좀 여쭤봤고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기업을 좀 하시고 하시는 거고, 마을 기업은 개인 기업은 안 되니까 반드시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이제 법인이 필요해서, 근데 그 법인이 주식회사도 법인이고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법인이죠. 그런 법인 있지만 그 중에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협동조합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사전 정보를 그 정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맞나요? 다른 분들 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협동조합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아보신 분 혹시 없이? 다른 분야에서는 받아봤어요. 다른 분야에서? 어떤 분야?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신협 비슷하게 네, 신협도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런 걸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안중제일신협 여기서는 아니 어디죠? 자체에서 한번 그걸 생각했었나 봐요. 꽤 오래됐어요. 네네, 협동조합 교육 받아보신 지가. 네. 네네. 오늘은 3시간이나 되는데, 교육을 받으셔서 내용을 좀 알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까지 쭉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혹시 오늘 특별하게 그냥 알고 싶으신 거, 더 아주 제로 상태면 그냥 네가 와서 떠드는 대로 그냥 우리한테 주입해주면 배우는 거고 이런 정도로 다 생각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궁금한 게 좀 한두 개라도 있으신 건지, 그런 게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드리고 갈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오케이. 제 생각 개인적으로. 네. 제 생각은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이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익 창출이잖아요, 주민들. 이익 창출. 예. 그렇죠, 주민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그런 거.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눔에 그런 비슷하게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원효 저희가 지금 원효 화마을이죠. 원효 화마을. 네. 상생하면서 같이 조합이 설립되면은 주민하고 여기 우리 수도사 여기 원효 여기 수도사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그런 조합이 설립됐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원정 살 수 있는. 네, 원정 칠리 주민들과 수도사와 함께 상생하며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 예. 그렇죠. 네. 혹시 옆에 계신 분은 같은 생각, 같은 동네시죠, 다? 다 같은. 그리고 이장님은 좀 어떠시죠? 보통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이 너무 고령화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젊으신데 다들? 아니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고령화신데. 세다 보니까는 예. 솔직히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배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지금은 자식들한테 선물을 시기가 지났다고 하요. 자식들이 부양하는 시기도 지났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수익원이도 없이 낯이 솔거리도 없이 네. 하루 24시간 무리하게 보내느니 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 증대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의
어르신들이지만 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예, 소득 증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꼭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주민들에게는 누구나 다 참여할 여기가 있으니까. 예, 예. 그 이장님이시고 부녀회장이시면 청년회장님이신가요 혹시? 아니 개발은 개발위원장님. 네, 네. 그 어떠세요?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셔요? 예, 예.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를 제가 이제 도와드리러 온 거잖아요. 예.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도 그냥 설립해놓고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마을 기업도 신청해서 이제 마을 기업도 인증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는 수도사에서 정문 스님이 거의 수도사 중심으로 하시던 그 사찰 음식 관련한 것을 이 협동조합 사업으로 그래서 마을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뒤로 이제 뭐 하시는 일들은 이제 조합원들이 열심히 이제 예, 홍보도 하시고 뭐 와서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설립이 안 되면 그건 제 책임인 거고 설립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 책임인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마을 부지도 확보했거든요. 네네. 이제 현재 저희 그 마을에가 좀 미비해요. 네네. 부지도 그렇고 예.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위에 조금 100평 남짓 되는 그런 지구 주택을 같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그걸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아, 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예. 완전 칠리가 이렇게 소호한 마을에서. 네네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저는 지금 제가 저 혼자 생각인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분회장 올해 이제 그만둬도 이제 그 개발위원으로 남고 이제 예. 주민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만둘지는 그 모르겠고 하여튼 임기가 이제 만료됐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장님한테도 잠깐 그걸 내가 언지를 했는데 네. 저희가 꿈이 많아요. 예. 제 현재 지금 여기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많아요. 주민지 여기가 지금 주택 호수가 100호 넘거든요. 저희가 네. 100호가 넘으니까 상당히 많죠. 어른들도 많으시지만 예. 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맞벌이 시대잖아요. 예. 맞벌이 예. 해야 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특별히 뭐 그런 거 여기 주위에서 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뭐 기업체인. 네.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 한전이랑 기아사는 인근에 있는 이제 그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꿈이 이제 그 부지를 확보했으면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회관으로. 네. 그럼 1층을 이렇게 면적이 크게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구판장 비슷하게 그 편의점 비슷하게 저희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합의 하나의 일원이죠. 네. 마을 사업이 아니라 그것도 조합, 함께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의 하나의 그것도 꿈꾸고요. 네. 것 같고. 예. 이런 얘기가 좀 확대됐고요. 또 네. 나오려면은 교통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예.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뭐 이제 나중에 저 사업을 이제 하실 때는 네. 이제 다 사전에 어디까지 준비하셔야 되냐면 그 마을에 편의점을 내놓으면 네. 원정칠리 주민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게 저희가 100호 넘다니까요. 100호 정도가 정도가 아니죠. 저희가 그러면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편의점이 충분히 된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꿈도 있고. 예. 그러면은 협동조합에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래요. 저희가 지금 꾸고 있어요. 네, 협동조합 그거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그 1층을 넓은 그 매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모이셔서 함께 사업을 상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스님께서는 일단 사찰 음식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마을에서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걸 잘 이제 네. 잘 의견들을 모으셔서 이거 협동조합은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마음들을 모으시는 작업들은 계속 거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건 나중에도 이제 제가 봐서 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고 물론 뭐 이장님이나 스님이나 이렇게 계시니까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끝날 때쯤에 그런 뭐가
처음에 가졌던 궁금한 점, 알고 싶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일단 말씀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같이 말 그대로 협동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 마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기가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라고 그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여기 와서는 공짜지만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으시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신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그 일자리 재단 여기를 통해서 예산이 강사료가 저한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제가 해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온 거예요. 예. 이제 구조는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계시고 문보경 센터장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 기획도 하고 기반 조성 파트도 있고 성장 지원 파트도 있고 특화 지원 파트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조직 내부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경기도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여간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런저런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센터라고 하는 그 조직 구성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무슨 부서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는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도 거의 뭐 인천이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032로 시작되는 그 부천에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민들은 거기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이런 거를 해달라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론 저한테도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이제 명함 드리고 갈 테지만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 이쪽에 이제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궁금한 거 지난번에 왔던 강사는 보니까 좀 시원찮아 다른 사람으로 보내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 부천에다가 전화해서 네. 그 연락처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안 보실 텐데 2020 찾아가는 협동조합 기본교육 요게 이제 거기서 저한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가서 할 때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뭘 해봐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 맞춤형 상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설립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교육 받으시고 설립이 됐어. 그러면 이제 교육 끝? 아닙니다. 뭐 원래회든 뭐 분기별로든 격월이든 계속 조합원 교육은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협동조합들만 아니라 온 세계 협동조합들이 의무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교육해도 됩니다. 뭐 스님이 조합원들 하고 있을 때 스님이 교육하셔도 되고 이장님이 하셔도 되고 분녀회장님이 하셔도 되고 뭐 협동조합이 이게 다 설립돼갖고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을 문을 닫기도 해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가게 문을 닫고 오늘은 교육의 날이야. 그 조합원들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친목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분녀회장님 말씀하신 게 혼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데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녀회장님은 다른 마을 주민들은 다른 조합원은 그거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따로 생각을 하다가 한 군데 모여서 교육 시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협동조합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는 이런 점에서 참 좋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했어. 이런 얘기들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발전을 위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교육도 받고 이게 이제 다달이 모여야 되는 원래회라는 것도 있고 협동조합 만들고 나면 주식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의무가. 근데 협동조합은 이 사람들 간에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장이라고 농협 같은데 조합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협동조합은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사장이라고 그럽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생기실 텐데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 직함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임원 맡은 몇 분들 요분들만 하고 나머지 평조합원들은 그냥 농협처럼 그냥 하나로 마트 가서 물건 사고 그냥 그 농협은행 가가지고 예금이나 하고 대출이나 받고 이런 일만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은 이사장, 이사, 감사 이런 분들 임원을 맡은 분들만 주인이 아니라 조합원이 주인인 거예요. 농협이 가끔 욕을 먹잖아요. 그거는
농협의 조합장이 주인이고 직원들이 주인인 것 같지, 막상 농사 짓는 농민들은 거기다 출자금 내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꼭 객 같아. 내가 손님 대접 받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요새 만드는 협동조합들은 처음부터 그 정신 잘 지켜서 출자금 내고 같이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다. 함께 주인이다. 그 중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뭐 몇 년 동안은 여분이 이사장이라는 걸 맡고 계신 거고, 저분이 또 뭐 상임이사 뭐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시는 뿐이지, 나하고 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주인인 거야. 이런 거를 생각을 다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조합이 튼튼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계속. 그 교육 받으시면, 처음에 교육 받을 때는, 참 좋은 말이 많았어.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 3일 정도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모여서 계속 같은 얘기라도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이제 콩나물에 물 붓듯이 조금씩 남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육은 의무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기본 교육을 만든 뒤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든 뒤에 이제 이런 협동조합이 뭔지 이런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잖아요, 이제. 협동조합이 뭔지는 배울 필요 없지. 그잖아요? 뭔지는 알고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교육받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이 되면은 네네. 또 말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돈이 안 벌려도 싸움이 벌어지고요. 돈이 잘 벌려도 누군가가 또 그거 가지고 움켜쥐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전 주민이 말하자면 제 생각은 전 주민이 조합 그 하나의 그 주인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예.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게. 근데 이제 협동조합 얘기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협동조합 얘기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라는 걸,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 협동조합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마을기업, 그것도 사회적 경제라고 그럽니다. 예, 사회적 경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라고 그래서 아주 서민들이 모여서 자활이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협동조합처럼 뭘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마을기업처럼. 이분들이 자활기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기업은 위에서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냥 보시면 여기에 요 날개에 보여. 조그만 글씨지만 맨 위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여기 그렇죠. 한 장 요거면 사회적 기업.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사회적 기업. 요거 페이지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얘기죠. 그다음에 마을 기업. 그다음에는 마을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제 협동조합 얘기가 있고요. 예. 예,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센터 소개해 놓은 거죠. 센터 소개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센터도 위치는 바뀌었어요. 전화는 같고. 예. 자, 이런 사회적 경제가 뭐냐? 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뭐 자활 기업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그러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 경제나 개인 경제. 부녀회장님이면 차기 부녀회장님이신가요? 주민이에요. 그냥 주민. 직책은 아직 없으시고. 수도사 총무님. 네네. 다 임원들, 핵심 임원들이시군요. 예. 그러면 개인들의 경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개인적으로 벌거나 그래서 쓰는 거죠. 이거 벌어가지고 어딘가에서 벌어서 이 돈 가지고 또 다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나 따로 이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김용환이 개인 경제, 부녀회장님 경제, 총무님 경제, 개발위원님 경제, 개인의 경제가 있죠. 이장님 경제도 다 있는 거고. 여러분이 또 속한 가족 경제도 있잖아요. 가족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요. 농사를 짓든 누군가가 어디 가서 월급을 타오든 뭐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이 생기든 돈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쓰시죠. 이게 가족 경제예요. 네. 가족 경제에서 누군가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이놈이 돈벌이를 안 해. 그런다고 학생놈이 왜? 돈벌이를 안 한다고 난치진 않죠. 이게가 집에서 애미애비 말을 안 들어도 그냥 용돈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가족 경제죠. 엄마가 밥 해주면서
식구들한테 2,000원, 3,000원 받고 팔지도 않고. 근데 밖에 나오면 그런 데가 없잖아요. 공짜로 밥 주고 뭐 옷 입혀주고 빨래 해주고 심지어 다려주고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가족 경제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경제도 다르고 가족 경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업 경제 다릅니다. 기업 경제는 돈벌이 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게 기업 경제예요. 국가 경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무슨 돈벌이를 하진 않는데 국민들이 개개인이 다 돈벌이를 해가지고 내는 세금 가지고 국가가 우리나라 지금 한 500조 정도 2020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쓰는 국가 경제가 있어요. 근데 국가 경제는 이문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익에 쓰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거를 세금을 그렇게 쓰려고 해요. 근데 가끔 이제 뭐 공무원들 중에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사적 이익으로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적 이익으로 쓰려고 챙기려고 하다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구속도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건 이제 국가 경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뭐냐면 사회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만들면 그게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인 그게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제가 아니라 몇 사람, 최소 법적으로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 이상이 모인 그런 사회의 경제. 그래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족처럼 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족에서는 그 사랑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서로 협조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처럼 그렇게도 해야 되고 기업처럼 이 기업이에요. 협동조합은 기업.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가정경제 꾸려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 어렵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일 더 어렵죠. 또 돈 버는 일 정말 어렵거든요. 기업들을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거든요. 다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국가처럼 공익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협동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조직이면서 협동조합은 좋은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좋은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조직이면서 그냥 돈벌이를 안 하면 안 돼요. 돈벌이를 해서 미쳐도 안 돼. 계속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 일반 기업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반 기업을 하면. 개인이 하든 주식회사를 하든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업을 차리면 누가 안 물어요. 너 왜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에 쓰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라고 안 물어요. 그냥 그 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근데 협동조합은 안 그래요. 협동조합은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물어요. 법에서 물어요. 법에서. 니들 그 협동조합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서 돈 생기면 뭐에 쓰려고 만드는 건데 목적을 다 온 세계 협동조합들이 다 협동조합에는 반드시 그 좋은 목적 뭔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 아까 소개했던 댕구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너무 장애인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돈이 벌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쓰자.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세웠거든요. 꼭 그렇게 목표 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신 거 보니까 55세는 다 넘으셨죠? 55세? 아직 안 되신 거? 안 되신 거? 예? 딱? 다 지나셨어요. 예. 55세. 55세만 넘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학식이 높아도 다 취약계층입니다. 55세만 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시급 당장 월급 뭐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는 못 주는 한 달에 한 대여섯 시간 와서 일하고 일당으로도 한 시급으로다 10,000원씩 받는 이런 정도 일자리라도 굉장히 시급 받는 알바 정도 하는 일자리라도 그거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채용되는 사람이 만 55세가 넘었다. 그러면 취약계층 고용이에요. 국가도 못하는 일을 그분을 국가가 취직을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협동조합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55세 넘은 사람이 하나 취직이 돼 있어. 비정규직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시급을 조금 받아가. 이런 정도만 해도 그게 공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돈을 못 벌지, 이제. 다른 조합원들은. 한 명만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계속 시급 안 밀리려면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돈이 벌어야 되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기 그런 거 하는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핵심은 협동조합이고요. 예.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온 세계 협동조합들이, 저희 댕구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조그마서 연매출 1억도 안 되고 막 그러는 조그만 되니까 세계 협동조합 그 협의회 그 연맹에 가입 자체를 못했어요. 뭐 분담금도 내고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는데 농협은 우리나라 가입이 돼 있어요. 그 국제회의에. 거기서 협동조합이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협동조합은 주인이 없어요. 농협 누구 거죠? 예? 조합원들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협동조합도 조합원들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 건데 조합원들 거 같지가 않아.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모임을 계속 가지시면서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관리 자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조합원들 그 공통의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 문화적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강제로 막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와줘. 그거 힘듭니다. 공부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협동조합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난 사람들하고 의견 맞춰가면서 아우 짜증나 그런 거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말이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동업은 하지 말아라. 들어보셨나요? 동업 그러면 이미지가 어떠셔요? 개발위원님, 동업 이미지가 어떠셔요? 동업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서 동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흥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서로 이견이 안 맞지. 예, 예. 그래서 동업이 우리나라 이제 동업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정말 동업하려니까 돈이 있어 양쪽에서 돈을 다 냈죠. 돈을 다 내고. 근데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친하니까 그렇게 돈도 모아서 막 같이 했는데 돈 잃고 또 티격태격 싸우고 사람 잃고 결국은 막판에 소송까지 가고 막 이제 그러는 사람들 좀 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5명 이상이 반드시 법적으로 5명 이상이 해야 되는 동업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저는 해요. 동업입니다, 이게. 2명이 하는 동업도 아니고 2명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명 이상이 그것도 마을 기업 전체 생각하시니까 100가구가 넘는다면서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물론 농협처럼 막 몇천 명, 3, 4천 명 막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흙물탕 튀기는 사람 한두 명 있어도 그냥 큰 물결이 있어서 가긴 가지요. 근데 좁은 마을 혹은 좁은 여기 사찰과 함께 이렇게 하는 여기서 몇 명이 멀리 다니면서 흙탕물 튀기고 막 이러면 그거 정말 짜증나고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저런 애들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라는 일이 생기면 교육이고 뭐고 사업이고 뭐고 그거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염두에 계속 두셔야 돼요. 이거는 2명이 하는 동업도 아니고 5명 이상이 하는 정말 어려운 동업이다. 이거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그래서 그러려면 일반적인 동업은 왜 깨지냐 하면 그렇게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한국의 동업은 계약서를 안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친한 사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야 이렇게 뭐 우리 너 얼마 내 나 얼마 낼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돈 얼마 생기면 너 얼마 가질래? 그러니까 반반 나누자. 내가 조금 돈 더 냈으니까 이걸 써놓지를 않아. 녹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싸움 나면 이제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콜콜한 거 가지고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아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하지 않으면 깨지기 정말 쉬운
동업입니다. 더군다나 2명도 아닌 5명 이상이 하는, 앞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수도사와 호암마을 한꺼번에 같이 모이면 정말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생길 텐데,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서 이제 잘 하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항상, 그래서 한 내 목소리만 막 키우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소외당하는 사람 생기고, 저 협동조합은 그냥 저 사람 꺼내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 처음부터 머릿속에 딱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정말 나중에 이제 뭐 협동조합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난 진짜 좋은 줄 알았더니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예. 정치도 여당 있고 야당 있는데. 네네, 그렇죠. 예. 아니, 그건 나중에 커지면 서로 이사장 치면은 뭐, 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사장 하시죠. 이렇게 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잘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패거리들이 생겨서, 야, 저 이사장 임기 끝나면 너 해.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석거리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패거리들 생기고 막 하죠. 이제 복잡해지고. 근데, 예. 그거를 잘 막으려면 자주 모이셔서 공부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 농무선 얘기는 건너뛰고 이제 한국에서는 2012년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발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말기죠. 그 말기에 기본법이 2011년에 통과는 됐고, 법은 그다음에 2012년 12월 1일 날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 법에는 뭐라 그러냐면, 물건이나 서비스, 물건을 만들고 뭐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 미국 얘기나 세계 협동조합 얘기나 똑같은데, 한국은 늦게 생기는 바람에 좋은 게 하나 딱 더 들어갔어요. 한국은 늦게 생긴 바람에 다른 나라에서 없던 얘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좋은 얘기가 맨 마지막에 드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거예요. 협동조합 여러분들,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끼리만 돈 벌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이익 생기면 나눠갖고 뭐 그것도 물론 좋은데, 반드시 지역사회에 공헌하세요. 지역사회, 마을이나 예? 수도사나 그 뭐 안중읍이나 좀 더 하면 뭐 평택시나, 아니면 여기 있는 무슨 부루 이웃 돕기 이 내부에 뭐 근처에 뭐 좋은 일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게 반드시 그 사업 계획에도 잡아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지 해마다 총회를 하니까 총회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뭐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그러는데 크게 뭐 공헌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우리 스스로 봐도. 그러니 올해는 이건 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할 때 그런 식으로 다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공동 생산, 공동 판매, 뭐 이런 뭐 서비스 공동 이용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애를 써서 그 일자리가 생기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중에서 채용하고, 예, 그런 것들 다 이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해라, 반드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지역사회. 제가 이거 너무 작게 된 거라 스님한테 이거를 그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저기 하시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두레, 뭐 향약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제 때 거의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서양 사례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오원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영국의 굉장히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 가지고 방적 공장을 큰 거를 가진 장인어른한테 상속을 받습니다. 그 공장 상속받은 오웬이라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사장이야. 아주 큰 방적 공장의 사장이 되고 나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협동조합은 아닌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바로 직후부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사장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같이 다 주인 노릇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막 모여서 이제
그 우리나라 치면 동업하다가 깨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막 깨져나가요. 근데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 조지 홀요크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영국의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이 전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요 사람이 이제 홀리오크 사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신협 얘기하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협을 최초로 만든 사람. 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라이프하이젠이라고 공무원이에요. 포승면이나 이런 정도의 시골 면장으로도 발령받은 독일에서 그런 공무원이 시골에 와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못 살아요. 못 살긴 하는데 게을러 터진가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농민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본 거죠. 머리는 있고. 그래서 이거 분석 좀 해본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를 연구한 끝에 이분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리 대금업자가 그 농민들의 돈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가을에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누군가 한 사람한테 쭉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한 마을도 아니고 자기가 면장 정도 되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보니까 농민들이 다 쭉 갖다 주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을 다 챙기고 있어. 그 사람이 보니까 왜 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지? 보니까 봄에 전부 다 이 사람한테 또 융자를 얻어. 돈을 꾸는 거야. 농사 지려고. 그런데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을 꿨다. 그러면 가을에 갚는 건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아요. 완전 고리대금이죠. 200%, 300%의 이자율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장님이 이제 그걸 알고 제안한 겁니다. 이 라이프하이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은행을 만들어 봅시다. 그게 신협이거든요. 근데 신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최초로 생각을 한 거니까. 우리끼리 은행을 만드는데, 무슨 은행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꿔줬다 받았다, 때로는 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면서 꿔줬다 받았다 하면서 이자 받고 사는 건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은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면장님이 각자 집집마다 아마 돈 가서 집 뒤져보면 돈 조금씩이라도 있을 거다, 현금이. 그거를 다른 데 고리대금업체 이런 데 갖다 줄 생각 말고 전부 다 가지고 나와봐라. 동전도 있으면 가지고 나와봐라. 다 모아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혼자씩 가지고 있었던 돈은 얼마 안 됐는데 다 모아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꿔줄 만큼 돈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순서를 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 사람네 정말 급하지 않냐. 정말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꿔주고 고리대금업자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자만 받고 이자 안 받으면 이게 또 안 굴러가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자는 아주 싸게 받는 거죠. 10분의 1. 이렇게 이제. 고리대금업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거의 그 돈을 꿔주고서 못 받는 경우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쌓이게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신협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 불만들이 있죠. 신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1금융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좀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런 약점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 신협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든 이런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요건 이제 그 영국에서 최초로 성공했다는 로치데일 협동조합. 나중에 이제 스님 이렇게 협동조합 여기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잘 하시면서 우리 조합원 교육 시간을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세계 여행지 한번 다녀오자. 협동조합, 무슨 코로나가 무슨 풀려야 되긴 하는데, 코로나 풀려면은 우리 한번 협동조합의 성지순례, 이런 것처럼 온 세계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이 됐습니다, 지금. 최초로 만들었던 그 28명이 1파운드씩 모아서 만들었던 그 협동조합 자리에 지금은 그 매장을 안 하고 이분들이 이제 뭐 한 거냐면 1파운드씩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를 사는데 월급들을 적게 받다 보니까 집에 이제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니까 싼 밀가루를 찾은 거죠, 주부들이. 싼 밀가루 쓰다 보니까 뭐 곰팡이 핀 거, 뭐 모래 섞인 거 이런 걸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
좋은 밀가루 사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매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지금은 하여간 성지입니다. 라이프하이젠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세계 신협의 효시가 됐던 지금은 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뭐 평택에만 해도 하여간 몇십 개 될 거예요. 신협이.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 이제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그것도 이거 동네 이름이에요. 몬드라곤. 거기는 이제 가톨릭 신부님이 부임하셨는데, 거기도 서민들이 또 사는 동네니까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그 신자들을 방문하러 다니시다가 몇 명이 울망졸망. 그것도 또 신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친한 게 아니니까 친한 사람들 몇 명이 모이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가셔서 야, 니네들 이렇게 맨날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그러지 말고 니도 기수 있지 않냐? 뚜닥뚜닥 해가지고 쇠 두드려가지고 장작 난로라도 만들어서 팔아봐라. 그래서 난로를 파는 것을 신부님이 기술을 전수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난로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대학도 운영하고 삼성전자만한 규모, 그룹으로 따지면 현대그룹 정도의 매출액을 남기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여기도 성지순례 많이 갑니다. 스페인도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오면 이제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들이 개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이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법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주식회사 만들면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주식회사법, 그다음에 무슨 식당 만드는 주식회사법 이런 게 아니라 주식회사를 만들면 그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공장을 할 수도 있고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로 다. 그거 뭐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꼭 협동조합을 만들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하나하나 있었어요. 법이. 근데 그 뒤로 생협법도 법이 따로 있었어요. 생협법. 여기는 생협이 뭐가 있나요? 근처에? 없어요. 자연드림이나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생협이라는 게 있다고? 뭐 친환경, 유기농, 뭐 식품들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거 사 먹는다고 하는 한살림, 두레생협, 뭐 여기는 자연드림이라고 하는 아이쿱이라고 하는 생협입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주인인, 물건 파는 가게 주인인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인. 그래서 여기는 조합원이 많아야 거기다가 월급 받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서 사 쓰고 조금씩 아까 밀가루 조금씩 비싸게 해주고 사가서 그 다른 데보다는 싸지만 그렇게 해서 남겨놓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기서 월급 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직원들을 뽑고 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이것도 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유명한 제일 먼저 생기고 했던 안성의 저는 여기 조합원이기도 한데요. 안성의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중에도 생겼습니다. 경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환자들이 미래의 환자들이 지금은 당장 안 아프더라도 나는 환자지 난 의사 죽었다 깨어나서 나는 의사는 못 될 거야. 나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소비자지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할 건인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의사들 동의를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하는 협동조합 정말 좋은 것 같아. 거기서 나는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의사 역할을 할게. 나한테 월급 줘. 나도 조합원으로 가입할게. 그래서 환자도 조합원, 의사도 조합원이에요. 간호사도 조합원. 거기서 행정 일을 보는 병원 직원들도 조합원인. 그러니까 거기서는 과잉 진료를 안 합니다. 어떻게든 막 안 아픈 사람도 10번, 20번 오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정말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려고 하는 이게 정말 협동조합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농민들이 사실 고산면의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그 의대, 간호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농활 나오듯이 의활을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시골 가서 뭐 치아도 좀 봐드리겠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어디 배 아픈 데 있으신지 뭐 이런 것 좀 이것저것 봐주겠다 가정의학 이런 것도 해가지고 왔던 분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올라가니까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손주 손녀들이 같은 친아들 친손주들도 저렇게 와서 안 하는데 고생하고 갔거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친해지니까 고이듬에 또 오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농민들이 그렇게 한 거지. 아, 니들 어차피 병원을 내거나 어딘가서 월급 받는 의사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안성에 와서 한번 개업을 해라. 그럼 우리가 농협 조합원들 많아. 여기 출장할 줄 알아. 나 출자금 내서 병원 하는 거 얼마 드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해줄 테니까 뭐 모자라는 거 조금 있으면 융자도 좀 먹고 해서 병원 만들어 보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 전국 단위로는 2년에 한 번씩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 해주죠. 근데 사이 1년에 한 번씩 비잖아요. 또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여기 조합원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또 건강검진 또 해줍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조합원들 교육시켜줘요. 가끔 조합원들 와서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마을에 가면 좀 달라요? 마을 기업? 마을 금고. 마을 금고? 마을 금고라고 금융권 있잖아요. 예,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예. 그거는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그것도 협동조합처럼 생겼는데, 예, 그 조합원들이만 모여서 만든 데도 있고, 단위조합, 그것도 단위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데도 있고, 대부분 위에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좀 다르네. 네. 그 다음에,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속한 댕구리 협동조합인데요. 그 창립총회 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스님도 이제 이장님도 이렇게 창립총회 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 마을 사람들만 모이지 마시고 외빈들도 좀 부르셔서 행사도 크게 하시고 아주 질러버리시는 거죠. 우리 이런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업 해나갈 거야. 앞으로 좀 도와주고 우리가 하는 일들 이용해주고 열심히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공표하는 자리니까 준비하셔서 큰 행사 치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스님이 그 사찰 음식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템플 셰프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자료가 동영상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시간상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고 여기는 스님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여기 정무 스님 정말 대단하신 게 스님 혼자서 준비해가지고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과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협동조합 실원 측하고 쉴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지 않는데 좋은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많이 까먹었는데 많이 또 새롭게 생각나요?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기지개 한번 키실까요? 네, 기지개 한번 키시고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